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 2024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가 3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를 비롯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등 가상 자산의 업계 주요 인사들이 연설에 나서게 됐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2년 내 상장을 추진하려던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두로프는 이전에 텔레그램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주장한 바가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말 이 텔레그램의 수익 중 40%가 디지털 자산 관련 이 활동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두로프의 기소 이후 톤코인은 무려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또 미국 SEC의 디지털 자산 사업 감독 및 돼지 도살로 불리는 사기 영향 등 업계 여러 측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증권 및 대부분의 금융 제품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었죠. 패트릭 맥켈리 위원장은 올해 말 은퇴 전에 이 암호화폐 맞춤형 연방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중에 하나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인기 코인이자 1세대 알트코인 리플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3일에 열린 방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이 법적 명료성을 지닌 유일한 가상자산이다 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요. 미국 SEC 리더십까지 바뀌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이 예상된다라는 멘트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57% 상승하고 있습니다. 8,007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0.61% 하락하고 있네요. 34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2.25% 상승하고 있네요. 77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플럭스 26.6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1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언트 캐피탈 뒤쫓고 있는데요. 18.52% 상승해서 128원의 가격입니다. EVG 11.73% 상승해서 8.552원, 디비전 11.63% 상승하고 있습니다. 19.2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마 11.47% 상승하고 있네요. 3,19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선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89%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42.6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아시스 7.58% 하락해서 58.03원, 레버파이 4.35% 하락하고 있습니다. 2.79원의 가격입니다. 어댑터 토큰 4.18% 하락해서 2.933원, 마지막으로 센트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56.68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크게 상승하고 있는 플럭스 26.07% 상승하고 있고요. 라디언트 캐피탈 역시도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2% 상승하고 있네요.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8.96% 상승하고 있고 EVG 역시도 10.95%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원정대장 도스트라다무스입니다. 네,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종이비행기방에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도 전략을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 뺀 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이 KBW,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전문가님은 가보셨어요? 저 오늘 가보고 싶었는데 네. 이 방송을 좀 완성시키려고 네. 그래서 오. 좀 준비하려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가고 싶으셨겠지만 이제 제가 대신 다녀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방송에서 이 6만 1,000달러대까지 도달한 다음에 폭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또 이 가격대에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예언가 도스트라다무스 이 닉네임 값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차트 분석해 주신 거를 쭉 보시면서도 어떻게 이 친구 이렇게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 비법 공개가 좀 가능하실까요? 네, 비법 공개해드리자면 네. 그 한 2주 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그 지지 저항 매물대, 그게 비법이에요. 네. 여기서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네. 지지 저항 매물대 구간이 지지 저항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디가 어느 지진지. 구간에서 지지랑 저항을 받았던 뭐 올라가고 내려갔던 구간, 그 구간이 모인 곳, 거기를 사람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 도중에 내려온다, 그러면 지지 저항이 겹쳐 있는 구간, 그 네. 구간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걸어 놓을 거예요. 예약 매수를. 예약 매수를 걸어 놔서 네. 만약에 거기를 뚫리려면 뭐 그 매수 물량을 누군가가 전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가 다 몰렸는데 한 구간에서 그 매수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한 1조 이런 식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근데 1조 매수 물량인데 2조가 뭐 이렇게 매도 물량이 터졌다, 누군가가 2조 네. 물량을 갑자기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지가 저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정확히 그 구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네. 대부분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본전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본전 매도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절대 안 오게 하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이런 식으로 뭐 618, 0.618, 네. 786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본전 매도를 안 하고 딱 사람들이 손절 못하게 하는 구간, 딱 거기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본전 매도하게 하면 네. 뭐 돈을 뭐 이렇게 좀 덜 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떨구고. 큰 고래들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떨구게 되면 네. 또 계속 물리게 되면서 그 사람 뭐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을 뭐 이렇게 오히려 갖고 역이용하는 있는데, 건가요? 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먼저 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피보나치를 찍어 보니까 딱 0.618 구간인 거예요. 네, 0.618 구간이 좀 지지 저항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6만 1,000달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0.5인가 0.618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6만 1,000달러 그쯤까지 갈 거다 이렇게 1차로 생각했던 거고, 하지만
62,000까지 갈 가능성도 꽤나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61,000달러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지만 네. 62,000달러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숏 포지션을 들어가겠다 해서 40%, 60% 이런 식으로 해놨었어요. 퍼센테이지를 나눠서요? 네, 나눠서 했었는데 61,000달러에서 네. 내려가서 뭐 40%만 이렇게 매수가 됐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늘 계산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네, 확률을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61,000달러에서 뭐 그렇게 네. 네, 내려갈게 보여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 저항 매물선을 잘 내가 파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처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482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김도훈 전문가님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생방송 중에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 체크를 위해서 김도훈의 코인 클래스 시간 함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또 들었어요. 어떤 설명을 해주실지 어떤 것일지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걸 준비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 전문가를 찾아서 뭐 이렇게 배우고 싶다. 네. 혹은 뭐 직접 코인 공부를 해서 뭐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뭐 진짜 전문가를 찾을 만한, 가짜 전문가를 걸러낼 만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트레이딩을 할 때 네.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먼저 봐볼게요. 네. 네, 키워드는 오. 트레이더, 네. 그리고 수익률 조작, 그리고 역추세 매매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진정한 트레이더는 타점이 틀렸을 때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오.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하면서 수익 내는 우리 거. 김도훈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방송 중에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진짜 막 5분, 10분 만에 타점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네. 본인이 왜냐면, 틀렸음을 네. 인정해서. 네. 네. 역추세 매매는 네. 애초에 지지받을 걸 생각해서 최하단에서 네. 이렇게 롱 포지션 뭐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약에 뚫린다 이러면 저는 하락 관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추세 매매 트레이더라면 네. 다 공감할 건데 저는 그 구간이 롱 포지션이라 생각했지만 네. 이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숏 포지션인 거죠. 좀 더 짧게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손절 구간을 엄청나게 짧게 가져가니까 네. 제 근거가 딱 요만큼이거든요. 이 근거 구간을 남기고 네. 만약에 이 근거가 뚫린다. 그러면 숏 포지션으로 바로 바꾸는 거고 손절한 네. 다음에 만약에 이 근거가 안 뚫리고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 제 예상대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절이 된다. 네. 그러면 어차피 저는 요만큼밖에 안 잃는 거고 만약에 손절이 안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 요만큼 버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손익비에 대해서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네.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하면서 수익 내는 거 이거는 뭐 역추세 매매는 다 뭐 이렇게 네. 할 거고. 멘탈까지도 잡아주시는 거네요. 틀렸음을 인정하고 네. 또 우리가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수익을 내야지만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손절을 하면 돈을 잃잖아요. 그쵸. 뭐 한 1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다. 네. 한 5%, 10%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힘들어지죠. 네. 네, 맞아요. 괜히 자꾸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고 네. 이제 미소가 네. 김도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네. 그쵸? 네, 맞아. 근데 네. 역추세 매매를 한다면 어차피 기다림이 1이래 가지고 그냥 가격 알람 맞춰놓고 딴 거 하면 돼요. 아우. 네.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편안해져요.
계속 할 필요 없이 가격 알람 왔으면 네. 지금 매수 됐겠네? 확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 매수 안 됐으면 아직 안 됐네? 그럼 좀 이따 봐야지 이러는 거죠. 아, 그 재미에 퐁당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네. 네, 역추세 매매를 하면 어쨌든 일하면서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편안하게. 거니까. 네. 퇴근하면서도. 네, 네. 시장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냥 기다림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애매한 타점일 때는 네. 여기 써 있듯이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손절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네. 최대한 손실을 덜 보게 틀렸을 때.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네. 이틀 동안 그냥 계속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되는 건가요? 속이 타는 시간이죠. 특히 주말에. 아, 그렇죠. 주말은 조금 약간 옆으로 좀 흐르는 횡보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할 일도 없어서 계속 차트 보게 되는데. 네. 할 일이 없으십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네. 쉬면서 저는 장이 원래 지지부진하니까. 네, 또 그렇게 재밌는 장이 아니죠, 주말이 보통. 네. 저는 차트 보는 게 취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네.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이제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주말에 나가 놀겠습니다.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를 좋아하시니까 차트를 봐주시죠. 차트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횡보한다면 계속 대기한다. 주말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수익률 조작. 수익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다 막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도지, 에이다, 시바, 이노 그리고 솔라나 이렇게 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나눠져 있어요. 딱 보면 조작 같지가 않은데 이거는 양방을 약간 활용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조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 정도의 이 큰 수익률을 화면을요? 네, 동시에 들어가면 돼요. 동시에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할 때도 5배로 들어갔다. 근데 수익률을 만들 때는 30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6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5배로 해서 안전하게 들어갔어도 만약에 30배로 바꾼다. 그럼 수익률 20%에서 갑자기 120%로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굉장히 자랑용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무 수익률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는 평소에 정말 수익률 자랑을 잘 하지 않으시죠. 그냥 오히려 방송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61K까지 간 다음에 하락 나올 것 같다 하고 나서 또 그대로 나온 것처럼. 맞아요. 타점 같은 경우에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렇죠. 미래 가격을 맞추는 거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거는 뭐 50대 50이지만. 근데 그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방을 활용하진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올라갈 때 그냥 롱 포지션 진입했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숏 포지션 진입해가지고 저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아니까 그런 다음에 30배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쉽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시니까요. 그렇지. 그쵸? 넘어가 주시죠. 수익률 조작. 이제 설명은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닌 타점을 봐야 된다. 예전에도 뭐 6만 1,000달러 찍고 5만 5천 달러까지 폭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명확하게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주셨던 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6만 1,000달러 정확히 찍고 5만 7천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는 확률 게임이다. 이게 사진이 제가 따로 뭐 이렇게 뭐 만든 그런 차트 공유방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상하게 하방에 꽂힌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때는 상방 60대 40으로 보고 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어느 구간을 뚫었거든요. 추세선을 뚫고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0대 40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58,800 뚫으면 80대 20으로 상방 확률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숏 포지션을 잡고
뭐 815에서 손절을 걸고 숏 포지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딱 그때 58,800에서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막 와 방장님 실력 뭐 좋네요. 이러면서 딱 갔다가 내려오네요. 이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거기를 뚫은 순간 저는 상방으로 확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저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갔어요. 숏 포지션 위주로 들어가다가 네. 그 구간을 뚫자마자 저는 롱 포지션을 들어간 거죠. 아, 명확하게 이제 확신이 있으셨군요. 네, 그 구간 뚫으면 단기 상방은 무조건 확정이다. 하지만 한 번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네.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반 확률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는. 반반 확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냥 확인으로. 네, 다른 네. 곳에 가서 해라. 네. 네, 차트로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들어간다. 그냥 매번 시장가로 들어간다면 그건 반반 확률이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높은 확률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네. 손익비 뭐 이게 손익비 설명을 해주시려고 시작해 주신 거죠? 네네.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이거를 준비해 올게요. 네. 그러면 다음 볼게요. 네, 추세 매매는 바닥에 있는 칼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좀 안전하게 하면서 확인 매매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추세선 위주로만 보고 하기에 휩소 페이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서 좀 당할 수가 있다. 휩소요? 네, 휩소 네. 페이크가 전고점을 약간 넘기고 떨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고점 넘기면 아 네. 이거 추세 매매로 뭐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사람들 롱 포지션이랑 현물 들어가게 하고 네. 한 번에 쭉 떨구는 거죠, 물리게.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휩소라고 해요. 그래서 역추세 매매는 떨어지는 칼날이다. 네. 칼날은 잡기 굉장히 힘들지만 잡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잡았다. 그러면 좀 가오 살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저는, 좋아지죠. 네, 기분이 좋아져서 떨어지는 칼날을 저는 잡으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거 네. 준비해 온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 매매에 대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좀 잡아주셔서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이 사파리에 종이비행기만 들어오셔서 김도훈 전문가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 단기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봤는데요. 현재 가격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 먼저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0.7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방송 시작에서도 또 많은 모습이 바뀌었네요. 8,022만 4천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좀 흐름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어제 단기 상방으로 제가 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단기라고 한 이유가 저항 받을 구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올라가다가 네. 좀 전에 한 16시 정도에 여기를 하방 이탈을 했어요. 네. 하방 이탈을 하면서 이거 만약에 여기 58,600 정도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 저항 매물대 겹쳐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네. 뭐 이거는 다시 하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면 제일 단기적으로는 59,380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었다면 6300, 그러니까 한 6200 정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크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네. 최소한 저항 받는 구간이 한 59,500 정도까지는 받을 거고, 근데 여기는 너무 짧아서 한 58,800 네.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1, 2, 3 라고 해서 3파동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3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좀 상승 3파동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ABC라고 해서 이거는 하락할 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걷다가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폴링 웨지 그리면서 올라온 그림이기 때문에 딱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 구간만큼 올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네. 이 전 저점 구간을 찍을 확률도 있고, 만약에 이 전 저점이 뚫렸다, 여기까지 뚫렸다, 그럼 폭락 가능성도 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뭐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63,0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63,000까지 올라간다면 여기는 엄청난 저항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여기도 폭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려면 그 근거가 여기 65,000달러를 뚫어야 돼요. 65,000달러를 뚫고 여기서 저항받은 다음 여기 지지받아서 올라가거나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상방 가능성인데, 근데 여기서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도 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락 그리고, 가능성은 높게. 네, 이더리움을 바로 보면 될까요? 네, 이더리움도 바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더리움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더리움도 보면 여기 1시간봉 기준에서는 왜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하고 계세요? 네. 수줍으세요? 아니, 네. 1시간봉 기준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추세선에서는 하방 이탈을 했고, 내려가는 추세선에서는 좀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서 2,59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저항을 받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한 2,524달러. 네. 여기가 아마 아까 그 겹치는 6만 달러 그 부근일 거예요. 네. 만약에 6만 달러 그 근처에서 떨어진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거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가 뚫린다면 폭락 시나리오가 나와요. 오. 여기는 또한 63,000 그 부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63,000 부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가능성을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단기 상방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좀 위에 올라가면 좀 숏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그런 뭐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격 설정해야 될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준비된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죠.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이 왕중왕을 가려내는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로 준비된 종목 두 가지, 리플 그리고 솔라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격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볼게요. 네, 2.38%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7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솔라나 1.38% 상승하고 있습니다. 183,100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된 종목 바로 리플이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방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SEC와의 승소로 리플 고유의 가치 우리가 증명해내지 않았냐 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SEC의 암호화폐는 뭐 자산 증권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또 솔라나는 4%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서도 이 시장에서는 9월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에는 계절성 때문에 있지만 우리 솔라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22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23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8월 달에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9월 달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늘 그려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님께서는 리플과 솔라나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왕중왕으로 생각하시는지 차트와 함께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네,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예전 방송에서 제가 리플 솔라나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이 구간을 삼각수렴이라고 보면서 뭐 다른 관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비 아나운서님이 여기서 좀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럼 정말 뭐 저랑 저기 뭐야 코인 저 한 판 뜨시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제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받아봤을 텐데. 그 말을 제가 맞았었나요? 네, 맞았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콩순이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콩순이, 그래요. 콩순이랑 저랑 이제 겨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번 쭉 떨궜거든요. 이러면서 삼각수렴을 우선 하방 이탈을 했어요. 걷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고요. 유비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그 선에 정확히 저항을 받았어요. 저 좀 어떻습니까? 저 정확합니까? 네, 콩순이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콩순이보다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뒤에 추세선이 그려졌는데 하방 추세선이 이번에 비트코인이 뚫으면서 거기도 정확히 뚫어버렸어요. 뚫어서 당분간 단기 상승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저항 매물대 이쪽에서 세 번을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 0.5998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비트도 뭐 한 6만 달러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0.5466 쪽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0.4785 이쯤까지 갈 확률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 이탈을 한 상태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 부근을 뚫는 거 여기에 따라서 향방이 갈렸다. 그래서 이 저항을 뚫고 그 다음에 매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그게 중요하군요. 네, 여만큼만 먹고 많이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욕심은 이제 화를 부른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웨지 모양이거든요. 웨지 모양이라서 여기서 무조건 멈추긴 해요. 올라온다고 해도 0.61 이쯤 구간에서. 근데 요거 먹자고 뭐 이렇게 지금부터 매수하기에는 내려갔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플은 지금 당장은 약간 그런 게 있고 다음으로는 솔라나. 그리고, 솔라나를 보면 솔라나도 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사이에서 이렇게 한 번에 하락하는 단기 추세선이 그려졌어요. 근데 거기를 이번에 또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한 다음에 이번에 지지까지 받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매물대 저항을 뭐 이렇게 크게 받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비트가 좀 흐지부진하다 해도 좀 어느 정도 146달러?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 매물대 구간까지는. 예전에도 비트가 내려갈 때 솔라나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무게를 둬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솔라나 자체는 네. 이 여기 손절 라인 약간 126 이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 약손절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고 했을 때 네. 이걸 매수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라나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리플과 솔라나 중에는 솔라나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왕중왕을 가려볼 종목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두 가지, 이오스 그리고 에이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가격 살펴볼 종목 바로 이오스 되겠습니다. 이오스 가격 볼게요. 네, 0.31% 하락하고 있는 이오스 64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가격 살펴볼 에이다 1.1% 하락하고 있네요. 44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 그리고 디앱을 개발하는 오픈 소스 프로토콜입니다. 이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비싼 수수료 요건 역시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산 능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까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다 코인 참 신기하게도 시장에서 희한하게 거래량이 좀 저조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에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좀 학술적 목표를 위해서 출시가 된 종목이다 보니까 공부용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또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인 건 맞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오픈 소스 프로토콜이라서 두 가지를 분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종목 이오스랑 이 에이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럼 이오스 먼저 봐볼게요. 네. 이오스 먼저 봐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이게 폴링 웨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네. 좀 고점이랑 저점이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서 횡보를 하던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상방으로 뚫는다 이러면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좀 상방으로 이렇게 뚫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지를 받기 직전인데 여기 다른 코인들을 봐보면 대부분 다 네. 하락 추세선 사이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고 나서 네. 아직 이 하락 추세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오스가 진짜 정말로 아직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걷다가 여기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상방 이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뚫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나온 게 무슨 의미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 방금 터졌거든요. 네. 거래량이. 네. 이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중이라서 네. 페이크일지 아니면 뭐 진짜 반등을 위한 그런 거일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은 상방에서 놀고 있는 도중에 또 단기 하락 추세선에서 상방 이탈을 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내려와서도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구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좀 상방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내려온다 노란색 추세선 하방까지 온다 여기 지지까지 받는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선에 부딪혀서 저항을 받고 크게 폭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 하락을 생각하는 거지 네. 그 상황이 안 나온다면 여기서 매수로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오스는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에이다를 보자면 에이다에서는 네. 여기는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 또 중장기로는 상승 추세선이었는데 여기서 하방 이탈을 했어요. 네. 하방 이탈을 했고
다른 코인들은 다 막 상방 이탈을 한 상태였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여기는 상방 이탈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항을 받아버렸어요. 저항을 받아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죠. 오. 지금 당장. 빠질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진 거네요. 네. 네. 다른 거는 상방 이탈이라도 해서 지지받을 구간이라도 있지만 내려온다면 네. 이거는 지지받을 구간이 없는 거예요. 밑이 뻥 뚫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여기 0.30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네요. 네, 에이다는 지금 네. 엄청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고 이오스를 왕중앙으로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오스 코인이 조금 더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에이다는 하방 쪽으로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종목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왕중왕을 가려볼 종목 두 가지,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트론부터 가격 살펴보러 갈게요. 네, 트론은 3.29% 하락하고 있습니다. 20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 강하게 상승해 주는 모습입니다. 9.09%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1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트론이랑 비트토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트론 생태계 안에 비트토렌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중화권 코인이죠. 이 트론이 저스트, 그리고 스팀 달러, 또 비트토렌트 이렇게 점점 생태계를 넓혀가면서 많은 이 코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비트토렌트는 이제 좀 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차트를 봤었을 때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왕중왕 코인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트론 먼저 볼게요. 네. 트론은 최근에 엄청 많이 상승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진짜 계속 상승했어요. 저항도 제대로 안 받고. 네. 근데 그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추세선이 완성이 됐는데 최고점에서 여기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어요. 이번 네. 하락으로 인해. 근데 그때 하락이 별로 안 나오다가 지금 이 네. 저항선이 연결되는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항선이 저항이 한 8개, 10개 정도 부딪히는 그런 선이거든요. 네. 여기는 진짜 완벽히 저항을 받는 선인데 여기서 지금 비트가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저항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최고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승한다면 여기 전 매물대 구간, 지지 구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 아래 0.15, 0.1496 이 정도까지 1차로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면 한 0.147을 여기까지도 1차로 보고 있거든요. 1차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떨어진다면 또 여기 아래 0.1375 이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급등을 했던 구간은 네. 나중에 급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급락을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뚫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네. 네, 트론은 솔직히 지금 하락 가능성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네, 타이밍이다. 너무 과하게 올라갔군요. 네, 너무 심하게 올라갔어요. 네. 조정도 안 받고. 네. 그렇게 됐다면 한 번에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토렌트를 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토렌트가 방금 전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9.09% 상승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추세선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딱 맞는.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추세선이 완성됐는데 이게 또 하락 쐐기형
삼각수렴이 나와버렸어요. 네. 걷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줄게 되면 신뢰성이 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에서 약간 장기 추세선을 넘겼어요. 아래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원래라면 이 위로 올라와서 이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 이건데 여기서 올라갔어요. 네. 다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삼각수렴 네. 하락세기형 여기도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락세기를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해준 거네요. 네, 리테스트도 있고 네. 이게 좀 지금 간을 보는 것 같거든요. 추세선 사이에서. 네. 간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위로 올라와서 한 83, 87 부근까지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윗꼬리를 엄청 달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거든요. 방금 전에 상승한 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약간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뭐 확인 매매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8420쯤 8420쯤 네, 만약에 이 아래에서 뭐 0.8129 이 정도가 뚫린다. 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하방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느 가격 선까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 중에서는 현재 비트토렌트가 좀 더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섹터별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제 좋은 예언해 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종이 비행기방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